네, 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울산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경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이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갔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느냐.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보도 법조팀의 강청환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청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소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소환됐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소환이 됐다.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예, 현재는 둘 다 참고인 신분이고요. 1시간 전쯤인 오후 2시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출석했고 30분 뒤쯤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2시 반쯤 출석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하던 날 갑자기 일본을 가서 도피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원래 예정됐던 것이고 나는 검찰 수사를 피할 일이 없다,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는 뭐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나오면서는 이제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한 송병기 전 부시장 업무 수첩에 임동호 고립 전략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고 또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배제된 것에 대해서 송병기 수첩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제 그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 해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0분 뒤인 2시 30분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제 검찰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나왔다. 국민의 눈, 귀를 아무리 틀어막고 관계자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 어쨌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제 본인이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험지로 여겨졌던 곳인데 20년 넘게 본인이 이제 털을 닦고 있었는데 당에서 당시 작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이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의 결정이니까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어떤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돼 있고 당시의 지방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그대로 된 것 같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시 당 차원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다른 자리를 준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검찰의 수사가 그런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내일 영장 심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영장 심사인데 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최초 제보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거든요. 그래서 내일 영장 발부 여부가 내일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이제 영장에 청와대와 경찰과 공모한 선거 개입의 공범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나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내일이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개인 비리, 표창장 위조라든가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들,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소가 조금 미뤄져서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고요.
이제 내일 아니면 주 후반인데 아마도 1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 내라고 하면 1월 2일이나 1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다른 혐의보다 감찰무마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SBS 보도국 법조팀의 강청환 기자와 함께 하명 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전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 이그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원일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 검찰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참고인으로 좀 불렀죠. 상황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방금 막 전에 자유한국당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은 검찰에 지금 접수가 됐고요. 참고인 상태로 저렇게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고발당했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좀 받게 될 상황인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본인의 신분과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문을 봐도 임동호 제거로 알고 있었는데 공천 배제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 송병기 수첩을 들여다보니 알고 봤더니 임동호 제거였더라. 나는 제거의 피해자였더라. 이렇게 주장을 시종일관 좀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수첩은 기자도 다른 관계인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과 조사 대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만 본 상태인데 송병기 수첩을 읽어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로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후보자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어쨌든 경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됐던 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복잡하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SBS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어디 총영사 자리 이런 데 제안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음날 이 얘기가 크게 파문이 확산되니까는 그것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 대단히 중시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동호 최고위원이 사실은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건 맞아요. 본인은 뭐 일관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워딩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자리 제한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후보 경선 포기의 대가냐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리를 제안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우리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대선 때 어쨌든 좀 고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챙겨주는 그 대선의 공신으로서 자리 챙겨주는 거지 이거 뭐 후보 경선 포기 대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검찰에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말이 바뀐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참고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그 영장에 피의자의 임동호라고 적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국 금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하는 날 오사카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 겁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오늘 일단 앞서 이제 원일의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발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다만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고발한다는 일종의 압박의 카드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하나의 카드를 주는 것이거든요. 어이, 임동호 씨, 당신 지금 참고인인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들어와서 일단 피고발인이야. 여차하면 피의자로 넘어갈 수도 있어. 이거 진술을 어떻게 하겠어? 라는 일종의 그런 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도 하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서 자리를 오간 대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이 결국 청와대 쪽으로 불똥이 완전히 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될지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검찰에 나오면서 뭐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지금 막 올라온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수첩에 악의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당 차원에서 임동호 고립시키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병기 수첩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쯤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경선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수첩 내용에는 그전부터 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배 타고 돌 때 일본에서 돌아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송병기 씨 왜 그랬냐고 저는 송병기 잘 모르거든요. 그 전에 본 적도 제가 없는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 차원에서 제명 같은 경우에는 제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명 결정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악의적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나. 저도 당 지도부 생활을 해봤는데 항상 늘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자부심 또 당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설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많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 중에 백원우 소환 전후에 당이나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거 있느냐? 없다.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우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말씀드렸지만 한병도라는 얘기는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조국 얘기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뭐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직접 본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기자들이 얘기하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댔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해찬 대표에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못 만나고 왔다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오늘 조사를 하고 송병기 부시장은 내일 영장 심사를 하고 내일 정도 지나면은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네요. 잡히겠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 다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첩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누가 이걸 개입을 했느냐, 하명 여부가 있었느냐, 그리고 청와대에게 사후 보고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그거에 이 스모킹 건이라고 보는 것이 송병기 수첩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제보를 했고 그 제보 내용이 청와대에서 생성 가공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과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이 영장 발부 시에는 공모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결정은 내일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사용했던 표현 범죄 혐의는 뭐 소명이 되나 그러나 뭐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약간 모순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에 미칠 영향?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게 제일 검찰에서 중요하고 설사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래버리면 검찰 수사는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수석처럼 범죄는 성립된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맞아. 죄질도 안 좋아. 그런데 뭐 이런 다른 이유들로 해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면 검찰 수사는 그래도 어쨌까지 수사 자체는 무리가 없었다는 거니까 계속 이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동정은 생기죠. 근데 다만 이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은 다르지만 조국 전 수석과는 좀 차원이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수석은 지금 조국 전 수석이나 또는 백원우 전 비서관 또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 전화했다는 소위 말하는 친문 실세 3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겠지만 조국 전 수석이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다 그냥 덮은 겁니다. 라고 끊고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왜냐면 어쨌든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은요. 이거 혼자 끊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명수사 보세요. 첩보를 제공한 게 큰 잘못입니까? 그 첩보를 받아서 재가공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까? 후자 문제거든요.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이 첩보를 국무총리실에 있는 문무행정관에게 보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에서 거기서 마무리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낸 다음에 그 문무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재가공해서 경찰로 내려보니 이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 경선에서 포기 대가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 제안했다. 이것도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다고 하면 분명히 청와대에 있는 정부 라인이라든지 민정 라인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의논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공약도 협의해서 선거를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송병기 경제부시장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내일 구속이 되면 이건 이 수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똥은 청와대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어떤 이 구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수석의 이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제 이벤트가 되는 거죠. 예, 하명 수사 의혹 또 선거 개입 의혹, 뭐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경찰의 당시 김경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검찰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민정수석 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국 전 수석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첩에 예전에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수첩이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통해서 밖으로 전해졌고 오늘도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두 사람 얘기는 공통됩니다. 어쨌든 조국 전 수석에 등장하는 건 임동호를 주저앉힐 카드가 있다라는 데 그 한 문장 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뭐 간접적으로 관련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직접적으로 예전에 유재수 씨의 감찰 무마 사건에 비하면 그 정도로 크게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조국 전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 어쨌든 그것을 결정한 건데 이건 사실 조금 간접적인 관계지 약간 어느 정도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에 임동호는 없고 한병도, 조국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검찰은 이 부분에도 조국 전 수석의 관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예전에 유재수 씨 그 감찰 중단보다는 관여 정도는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 얼마 전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했었죠. 벌써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가 122일이나 됐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청원 기자도 이번 주 안에는 불구속 기소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장을 칠 정도로는 뭐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 구속한 같은 혐의에 대해서 부부를 동시 구속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사실상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반 혐의만 놓고 봐도 가족 비리와 관련돼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뭐 이 정도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영장을 못 친다보다는 안 친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불구속 기소를 해도 정경심 교수가 부인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굳이 손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더 큰 덩어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검찰의 기본적인 이 시각 해야 할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시각 자체가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파괴라고 해서 이 사이즈 자체가 큰 사건입니다. 예. 결국은 큰 사건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적은 혐의인 가족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일부러 구속을 시도한다. 이거는 뭐 검찰 입장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로 좀 해석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가장 큰 혐의는 무엇인가? 누가 뭐라 그래도 1, 2, 3번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울산 사건, 선거 개입 의혹, 여기에서의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의 역할과 이 혐의,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사건을 크게 축으로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은 검찰 수사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정작 영장 한번 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한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은 표창장 위조. 그 가족과 관련된 비리는 그렇고 감찰 무마 여부 영장이 청구됐는데 어쨌든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하명 수사 의혹이나 선거 개입 의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클까? 뭐 이렇게 또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아마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아까 제가 좀 그 부분을 놓쳤는데 저 경선포기 대가 이거보다 첩보가 이첩되는 과정에서 그죠, 그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하명 수사 의혹에는 조국 전 수석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관할이 민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정무라인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산시장 사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명 수사 그다음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은 기본적으로 정무라인 관할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의 이름이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특감 반원도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 후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 첩보가 넘어간 그 경찰청으로 가는 과정이 백원우, 박형철, 경찰청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민정 라인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수석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이제 쟁점이 될 거고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지난주에 영장 기각된 상태고요. 이 개인적인 문제, 펀드하고 그다음에 이 표창장 위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주식을 싸게 산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 얘기할 때 일부 언론에 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큰 혐의 입증은 지금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일 혐의를 만약에 검찰에 자신 있게 입증이 됐으면요. 이건 영장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의 뇌물이니까. 부인이 아무리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뇌물 혐의를 입증을 하지 못했고 뇌물에 빠졌다고 하게 되면 좀 앞서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거의 동일한 혐의고 부인보다 혐의가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걸로 별도로 영장 치는 것은 검찰은 좀 부담이었을 거고 글쎄요. 뭐 주영진 앵커가 얘기하신 그 일부의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야, 4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좀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범이자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 기억의 하나인 공범인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된 이후에도 그렇게 수사에 협조한다는 얘기는 들리진 않아요. 어쨌든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피의자의 법적인 권리긴 하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대형 사건에 비해서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와 공범들이 계속 행사하는 상황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작가 공지영 씨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는데 검찰 수사 관련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또 올렸더군요. 최근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본격적인 괴롭힘의 시작이다. 내내 재판에 불려다니게 될 테니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더욱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다. 딸을 기소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이라며 간을 본다. 멸문을 시키려고 작정한 땡땡땡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제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가족과 관련한 비위 의혹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찰 무마 의혹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부분 수사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불구속 역시 기소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검찰의 첫 번째 반응은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나누는 거 보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다고 그럽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크게 뭐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니라 범죄는 소명이 됐고 다 이 매우 중대한 범죄인은 맞으나 부인의 구속 여부도 검토했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 수사의 이 명분은 확보를 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해도 크게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다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실리를 택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기각과 그 소명에 대한 그 설명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재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새해에도 그 다툼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마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올 하반기는 사실상 그렇죠. 그것이 우리나라를 갈라놓기도 했었고 또 가장 큰 언론 여론의 주목도 받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 뉴스브리핑 4년째 출연하는데 올 이제 8월 말부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법조계 정치계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제 가장 강타한 이슈가 조국 전 장관 이슈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갈라진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이 좀 여론의 어떤 분열이나 국론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건 말건 검찰 개혁을 하건 말건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큰 하등의 영향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그다음에 여의 서초동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퇴, 조국을 수호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 이슈를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아직까지도 이 장외 집회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우리 사회 이제 국론 분열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분열상이 좀 크다는 생각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줘야 되는데 여의도 또 지금 분열상이 심각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통합시키기는커녕 이걸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또 내년도 총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서 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